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자. 우리 몸속에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 그렇죠?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이 유전 정보가 뭐로 되냐면 DNA에 돼 있어.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이 DNA가 그 DNA 자체로 되어 있진 않아요. 이 DNA가 무엇과 결합되어 있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DNA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DNA는 그 자체가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은 플러스 전환되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히스톤과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는 DNA가 서로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뭐라 불렀지? 이름이 좀 어려웠어?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랬죠.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랬고요. 이런 뉴클레오솜이 계속 반복돼요. 가르다 실처럼 보여요. 그럼 실을 뭐라 불렀어? 염색사라 불렀습니다. 염색사라 불렀고 이 염색사는 실처럼 보게 되는데 이걸 현미로 봤을 때, 광학 현미로 봤을 때 이 염색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얘는 관찰이 안 돼. 실제로 우리가 현미로 보게 되면 얘는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염색사로 계속 존재하냐? 세포 속에 염색사가 계속 존재하냐? 아니야. 이 염색사가 돌돌돌 말려서 응축되는 우리 얘를 뭐라 불러? 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광학형으로 봤을 때 관찰이 가능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될 때는 세포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실처럼 존재하게 되면 나누는 과정에서 막 끊어지고 얽히고서 이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돌돌돌 말아서 염색체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될 때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벌어져. 뭐야? DNA 복제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DNA 복제라는 과정이 S기 때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염색사가 이렇게 한 가닥이 존재한다면 이게 응축이 된다면 염색사가 응축돼서 이렇게 염색 분자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 정상이야. 근데 그 전에 뭐가 일어나? DNA 복제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한 덩어리가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염색 분체가 두 개로 돼 있는 염색 분체가 두 개로 돼 있는 네, 끊어봤고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몇 개 있어? 46개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 45번, 46번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염색체 46개야. 근데 실제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46가닥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46가닥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염색체를 봤다라고 할 때는 그 전에 걔네 복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응축이 됐기 때문에 항상 X자 모양으로 그렇게 볼 수 없겠지.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모두 46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가 1번, 2번, 3번, 4번, 45번, 46번 이렇게 46개 존재합니다. 근데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그 다음에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그 다음에 45번과 46번 염색체 이렇게 항상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요거와 요것이 쌍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염색체는 항상 몇 개씩 쌍을 이루고 있지?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우리 두 개 쌍을 이루고 있고요. 이 두 개 쌍을 되는 거 이렇게 쌍을 갖추고 있는 거. 우리 얘네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상동염색체. 서로 같다 그래서 상동염색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상동염색체가 모두 몇 쌍 존재? 23쌍. 몇 개씩 짝을 이뤄서? 두 개씩 짝을 이뤄서. 그래서 얘를 2에는 46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2n이라고 표현하는 것, 두 개씩 쌍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 이 세포의 핵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2n이야, n이야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씩 짝으로 존재하는 거야, 홀로 존재하는 걸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쓸 때는 핵상에 읽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핵상 이렇게 읽어요. 핵상. 그렇게 읽자고 약속하는 거야. 그렇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핵상. 그러니까 쌍이냐 쌍이 아니냐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2n이냐 n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4번까지는 남녀가 공통을 가진 성형색체야. 그래서 우리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부 색깔이라든가 뭐 눈동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소화 효소 만들거나 뭐 효소 만들거나 이런 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야. 그래서 얘를 무슨 염색체라고 불러? 상염색.
상염색체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45번과 46번은 남녀 성별에 관련돼 있어요.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라고 해요. 성염색체라고 그러고 이 성염색체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별 보통 남자다라고 한다면 성염색체 뭐를 준다고? X, Y를 준다는 거고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X, X를 준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야. 그럼 이 상동 염색체의 진짜 뜻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야. 여기 만약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 A가 있다면 이쪽도 똑같이 A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라지 A라는 보장은 없어요.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에 B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으면 B가 있으면 이쪽에는 라지 B일 수도 있고 스몰 B일 수도 있어. 라지 B일 수도 있고 스몰 B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의 형질 표현한 정보를 쌍으로 갖고 있어. 두 개씩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를 표현하는 정보 두 개씩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맞짱 뜨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 애를 우리 뭐라 불러? 대리 유전자라고 불러. 대리 유전자라고 그러고 이 대리 유전자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유전자에 있어서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와 아빠로부터 받은 것이 똑같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해요. 대유전자 서로 같을 때. 근데 얘네는 서로 대유전자가 뭐야? 같지 않지? 이럴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잡종이라고 해요. 잡종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일 때는 똑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현되는 거는 항상 똑같단 말이야. 겉으로 표현되는 건 똑같은데 서로 같지 않아. 같지 않을 때는 우리가 피부색을 표현하거나 소화효소를 만들 때 소화효소 만든 유전자 두 개 다 쓸 필요 없어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서로 맞짱 떠서 이긴 놈만 겉으로 표현돼요. 이긴 놈만.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어. 그래서 싸움에서 이겨서 밖으로 표현되는 거. 이 밖으로 표현되는 걸 뭐라고 하면 얘를 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거. 그럼 반대로 싸움에 졌어. 싸움에 져서 밖으로 표현이 안 돼. 우리 얘를 뭐라고 해요? 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성은 표현된다 안 된다. 열성은 표현 안 되고 오로지 우성만 표현되는 거야. 근데 얘는 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한 가지 형질밖에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잡종일 때는 표현되는 거가 표현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성, 열성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 잡종, 우성, 열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뭔가 형질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맞짱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가능하겠지. 만약 하나씩만 존재한다면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교재 한번 책 한번 봅시다. 자, 책에 보면 B에 보면 핵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핵형 한번 봐. 핵형.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특성,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이런 걸 핵형이라고 해요.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의 생긴 모양을 핵형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핵산 봐. 핵산. 핵 속에 상동 염색체의 조합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쌍으로 존재하냐, 쌍으로 존재하지 않냐. 즉 EN과 N으로 표현한 것을 바로 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 상동 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설명되어 있고요. 대리 유전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 보면 세포의 주기와 체세포 분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세포의 주기 한번 보자. 자, 세포의 분열 주기.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겠죠? 자, 세포가 분열이 되는데 세포의 분열 주기는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하고 실제로 세포를 분열하는 분열기 두 가지를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분열이 존재할 수 있고 간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었죠. 사이라는 뜻도 있고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로스 또는 개페의 앞에서 G로 표시하고 있다. 얘는 G기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는 마이토시스, 메이토시스 표현해요. 영어로 표현할 때 이것을 M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기와 분열기가 있고 이 간기와 분열기의 차이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시간의 차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 DNA 이전 정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에 따라서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 간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시간적으로 어떻다? 길다 짧다? 길다. 길고 얘는 어떻다? 대단히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유전 정보가 세포 속에 존재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간기와 분열기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른데 간기 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염색 사형태로 존재해요. 염색 사형태로 존재하고 얘는 염색 체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열심히 분열 준비한 다음에 분열을 해요. 그럼 분열하고 나면 그 어린 세포는 다시 간기로 다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분할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간기는
G1, S, G2로 다시 구분할 수 있겠지. 그쵸? 자, G1기는 어린 세포의 성장이에요. 어린 세포가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생성되는 시기. 소기관이 생성되는 시기가 바로 G1기가 되는 거고. 자, 이 S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했지. S 때 무슨 일이 벌어져? DNA 복제입니다. DNA 복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G2기 때는 복제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분열을 준비한 시기다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야. 그러나 G1, S, G2로 가면서 염색체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오로지 무엇만 바뀌어? DNA의 질량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가지 있다면 얘는 DNA 복제되니까 현재 복제 중이고 얘는 복제가 완료됐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를 염색체 개수할 때는 이것도 한 개, 이것도 한 개, 이것도 한 개야. 단지 질량만 얘가 만약에 10mg이면 얘는 DNA 질량이 20mg으로 바뀔 뿐이겠지. 개수는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진이 힘내시고요. 예,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확 배터리 떨어지면 안 되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완성 핵심 Q 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71페이지네요. 자, 71페이지인데 형 끝에 안 갖고 왔죠? 네. 이거 5 비밀성 내가 맞습니다. 난 준수가 안 가르칠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저 갖고 왔죠. 그렇죠. 가방을 안 열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갖고 왔겠죠. 자, 1번 한번 보자. 그리고 사람의 체세포에 존재하는 염색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볼게요. 자, A가 뭐야? A가 뉴클레오솜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뭘까? B가 염색타. 그 다음에 염색타가 응축돼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는데 C가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 뭐야? 염색 분체야.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 구성은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DNA 분체 탐물이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A는 R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A 뉴클레오솜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2번 쓰고 나온 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문제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봐봐. A와 기억이 있어. 요 A와 기억이 있는데 요 A와 기억은 대립유전자가 오, 지원.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때 안 갖고 왔죠? 그렇죠?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넉넉하게 준비해왔는데 그럼 여기 앉아보자. 지원이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 네. 그죠? 오히려 먹을 뻔했습니다. 자, A와 기억은 대립유전자다. A와 기억인데, 자, A와 기억 보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잖아. 예.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기억으로 되어 있지? 자, 요 A와 기억인데 요 A와 기억은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인가? 아니겠죠. 대립유전자 뭐야?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얘는 대립유전자 아니라 얘는 DNA 복제의 산물이야. 그래서 A와 기억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카피의 산물이니까, 복제 산물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 답이 좀 잘됐네, 이거. 기억권, 기억의 대립유전자는 A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보자. 니은 봐봐요, 니은이 뭐야? 뉴클레오솜이야. 뉴클레오솜에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의 물질이 있다. 이 단위체가 아미노산의 물질을 우리 다른 말 뭐라 불러? 단백질.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번 한번 보자. 지구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한 개이다라고 했어요.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DNA가 이렇게 있다, 진짜. 자, DNA가 이렇게 쭉 있어요. DNA 쭉 있고요.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염기를 갖습니다. 근데 염기의 코드가 모두 몇 가지로 되어 있어? 네 가지. A, G, C, T, 네 종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기가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A, C, C, G, C, T, G, C, 뭐 쭉 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암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기별이 쭉 배열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별이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요 묶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든 유전자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펩신 유전자가 되겠지.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의 유전자만 있을까? 그럼 우리 46개 유전자만 있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에 폐치 유전자가 있고, 여기 피부 색깔 만드는 유전자 있고, 여기 호르몬 만드는 유전자 있고, 여기 근육 만드는 유전자 있고, 눈동자 상당히 결정하는 유전자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의 염색 세상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2만 개에서 5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기억이 되게 좋아요. 네. 여기 답지에도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3번. 예, 근데 그 기억은 틀렸습니다. 대리유전자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3번. 자, 그림은 어떤 건강한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에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곳에서 23장이 있고요. 맨 끝에 CD 한번 봐봐. CD가 무슨 염색체야? 성염색체겠죠? 성염색체인데 이 서로 이 상동 염색체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쵸? 그럼 얘는 성염색체가 잡종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XY가 되겠죠. XY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이 우리가 이 남자 같은 경우는 XY라고 표현하는데 이 XY가 염색체가 서로 이게 Y자 형태로 생겼다는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Y다 그러면 염색체가 Y자 형태로 생긴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얘는 같다는 뜻이고요. 염색체의 생리 모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좀 심화적으로 배우게 되면 성염색체가 ZW, ZO, XO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 모양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 성염색체가 ZW라고 해서 염색체가 W처럼 생겼다 이럴 건 아니야. 그냥 서로 같지 않다, 같다는 뜻이야. 얘는 잡종이다, 얘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의 맨 끝에 보면 XY 잡종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옳지 않은 거 뭘까? 정답 4번입니다. 4번. 보통 Y 염색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염색체를 보게 되면 XY 형태 생긴 거 염색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 성염색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Y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 염색체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좀 작습니다. 자, 3번에 이해 안 되는 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 풀어오시겠나요? 근데? 네. 빈 풀어왔니? 빈 풀어고요. 풀었나요? 정신 풀어. 방금 났어. 그럼 2명만 풀은 거. 조금 조금 그랬어. 이거 문제? 어? 이제 간단하네요. 자, 요 4번 한번 문제 보자. 자, 4번인데 여러분 이게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흑백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이 가범 그림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더 달라요. 청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각 염색체 색깔이 좀 더 달라요. 얘는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좀 달라요. 얘는 비상등 염색체야. 그러면 헷갈이 뭐가 되나? EN이야, N이야? N이 되겠죠? 염색체도 4개니까 N은 4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초록색 2개, 보라색 2개, 빨간색 2개, 청색 2개예요. 그럼 얘가 2 쌍을 이뤘고 8개는 뭐가 되나? 헷갈이. 얘는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는 N은 4가 되고.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생명체의 염색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설명할 기회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자. 5번 문제. 자, 5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 가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에 가는데 이런 설명 옳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염색체 한번 보자. 니은과 디귿은 상등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 있죠? 기억하고 밑에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상등 염색체예요. 오. 예. 성염색체. 그럼 얘가 뭐야? 성염색체라는 얘기야. 근데 성염색체가 호모야 헤테로야? 저기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죠. 그럼 얘는 남자 여자야? 남자라는 수컷이라는 사실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 남자 염색체가 XY야. XY 염색체입니다, 진짜. 그러면 요 2개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2개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이 Y 성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빠한테 받았죠. 그렇죠.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X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지 5번 봐봐요. 5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아니다. 니은과 디귿은 상성 염색체인데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겠죠.
자, 그래서 3번 한번 봐봐. 4의 핵상은 2n이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핵상 영세치 개수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n은 6 플러스 x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또좀 전에 인상했던 것처럼 2n은 8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영세치를 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학원에 칼라 프린터가 있으면 칼라로 쫙 뽑으려고 했는데 칼라가 안 됩니다. 칼라 안 돼요. 네. 검을 하는 거. 6번. 자, 표는 4종의 생물에서 얻은 최대표 A부터 D의 염색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초파리, 사람, 침팬지, 감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 준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준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준수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사람 염색체가 48개인데 내 몸에 염색체 2개 집어넣으면 내가 감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염색체 개수는 생명체의 어떤 진화 정도 또는 발달 정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48개고요. 준수의 염색체가 48개고 그 다음에 감자의 염색체가 48개가 되는데 얘가 또 뭐라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염색체가 있다면 준수의 염색체가 있다면 여기에는 뭐 피부 색깔 표현하는 거, 머리 색깔 표현하는 거, 눈동자 색깔, 뭐 그다음에 뭐 피부 만드는 거, 근육 만드는 거 기타 등이 있겠지만 이 감자는 여기 뭐야? 뭐 껍질 색깔, 그렇죠? 씨앗의 크기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구성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가 그 생물의 어떤 고등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것 찾아보자. 자, 먼저 선지 1번 한번 보자. A에는 8개의 유전자가 있다?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염색체상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B에는 46개의 상염색체를 존재한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아니지요. 상염색체 몇 개 존재해? 44개 존재했죠. 2개는 성염색체겠죠. 시우 요거 혹시 배운 적 있니? 이쪽 파트? 얘한테 까먹었어. 오, 자, 배웠고 그 다음에 쉴드.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B에는 두 쌍의 성염색체 존재한다. 자, 사람한테는 두 쌍의 성염색체 존재하나? 아니죠. 몇 쌍이야? 한 쌍 존재한다. 한 쌍. 한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C의 핵상은 N이다. 맞지 않나? 이거. 아니죠. 2N이죠. 2N은 48이죠. 진짜? 아니. TBS가 성별이 있었지. 그걸로 이해는 아니요. N을 하는 것은 생식체 볼 때만. 아, 그래요? 생식체 볼 때만. 자, 그 다음에 C와 D의 핵형은 서로 다르다. 네. 달라요. 되게 E와 형태나 생기관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모합시다. 아까 핵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 핵형인데 요 핵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형태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 염색체의 모양, 수, 크기 이런 거를 바로 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형 검사할 때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서 기형아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라든가 염색체 사이즈 이런 걸 보고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 선행 과정인데 이거 막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보자. 자,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가 뭐냐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뚝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유전 정보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갑자기 바뀌는 현상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전 정보의 변화 때문에 변화, 유전 정보가 변이 되어 생기는 현상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다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 나타난다. 유전 정보가 바뀌어서 이런 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돌연변이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돌연변이의 종류는 하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 하나는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런 변이인데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총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지역을 못하는 거야.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가 지역을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좀 더 치명적입니까? 유전자 돌연변이나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좀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개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걸려 있다고 해요. 그렇지?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만 문제인 거야. 땅다 정도냐.
이 정도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나머지 전부 당해. 근데 염색체 돌변은 이거 통째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다 문제가 그렇죠. 이거 통째로 문제가 있어요. 어, 통째로. 그러니까 염색체 돌변이가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염색체 돌변이나 유전자 돌변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흔하게 잘 나타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률을 구할 수 없어요. 이건 랜덤입니다 말이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염색체 돌변보다 유전자 돌변이가 좀 더 빈번하게 눈에 잘 보여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관찰하기 쉽나? 얘는 치명적이에요. 이거 통째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가 되게 많아. 근데 얘는 생존은 가능해요.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야. 근데 어떤 한 가지 기능지도 못합니다. 뭐 핀대까지라든가 아니면 뭐 적혈을 보내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돌변이 발생할 때는 태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발생 과정에서 그냥 삭제되고요. 죽습니다. 거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이 얘가 좀 더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유전자 돌변에 대해서 좀 보자. 자, 내가 돌연변이라고 씁니다만 돌연변이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유전자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유전자가 뭔데요? 유전자는 염기, 배열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정보가 될 때, 어떤 하나의 기능을 나타냈을 때 이 모임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유전자 돌변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배열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기억을 못합니다. 연기 배열이 뭐예요? 요게 A, B, C, D 4개 코드가 아. 있어요. 이 코드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걸 바로 유전자 돌변이에요. 그럼 대표 예를 뭐가 있냐면 자, 처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현우한테 물어봐야겠다. 현우? 네. 이거 뭐야? 이거는 어우씨, 그래, 좋아, 잘하냐. 기억자는 안 해요. 그럼 늦으셨어. 그러면 저기, 네? 준슈? 이건 뭐야? 됐어. 자, 계속 갑니다. 남모양 조별 변증이야. 남모양 조별 변증이 나고, 남모양 조별 변증하고, 그 다음에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비노증. 자, 남모양 조별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젖줄과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원반형이 됐단 말이야. 가격을 펴었단 말이야. 네. 근데 젖줄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남모양 조별 변증이야. 그러면 이렇게 원반 형태로 생기게 되면 얘가 혈관을 잘 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탄소를 아주 원활하게 잘 운반할 수 있는데 남모양이 생기게 되면 탄소를 제대로 담을 수가 없고 혈관을 제대로 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빈혈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대 집합체야. 아미노산이 쭉 배열되어서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을 결정되는데 아미노산이 쭉 와요. 쭉 오는 중에 5번째 아미노산이 정상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요. 5번째 아미노산이. 근데 얘는 5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이야. 반면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뭐야? 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난 물 좋아서 물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얘는 반대인 거야. 난 물 싫어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체 구조가 찌그러져 버린 거야. 하나 때문에. 아미노산 하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 몇 개 필요해요? 최소한 2,500개 이상 있어야 돼요. 최소한. 가장 간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 2,500개가 되는 거야. 근데 2,500개 아미노산 배열이 쭉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바뀌지.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한 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왜 발리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오냐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된다는 정보는 우리 몸속에 염기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돼요. 근데 염기 서열이 바뀌지. 그러면 아미노산 종류도 바뀌어요. 그럼 단백질 전혀 이상한 단백질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유전자 때문에. 얘는 염기 배열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알비노증은 뭔데요?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검은 색깔. 그다음에 우리가 햇빛을 노출되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돼? 까맣게 타지. 이거 무엇 때문이야? 얼굴이 까맣게 되고 이런 거. 무엇 때문에? 자외선. 그죠? 자외선을 받아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까맣게. 그게 까맣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멜라닌. 이름 뭐지? 멜라닌이야, 멜라닌. 멜라닌도 주원이 처음 정답. 날씨 주원. 참 잘했어요. 주원이 잘했어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눈동자 색깔이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의 피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자,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자외선은 굉장히 투하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혜를 쏟아실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밑에 침착돼 있던 멜라닌 색소가 피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자외선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멜라닌 색소야. 근데 알죠? 쪽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요. 그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백색증이 됐다. 하얀 색깔이 됐다. 이 알죠? 그럼 얘는 다 생존이 불량이네. 생존이 불량이겠죠. 그렇지만 얘는 멜라닌 색소만 못 만들어요. 얘는 적혈만 문제가 발생해요. 나머지 좀 더 뭐야? 정상이야. 이게 유전자 때문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염색제 돌리는 거 어때요? 염색체 돌비뇨가 무슨 이 염색체 통째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염색체 통째로. 그래서 이 염색체 통째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습니다. 생존 자체 어려운 경우는 아닌데 얘도 다시 두 가지로 분할 수 있어요. 다시 두 가지로 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 이거 몰라도 좋아요. 구조적 이상. 그 다음에 염색체 수의 이상이라고 있어요. 염색체 구조적 이상과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데, 자,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염색체를 포함한 유전자가 있잖아. 유전자가 결실, 맞아요. 중복, 역위, 전좌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뜻이냐면 염색체를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염색체가 있고 여기 유전자가 A, B, C, D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게 정상 유전자야. 근데 요 유전자를 포함한 염기별은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인데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원래는 A, B, C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A, B, C G가 없는 거야. 유전자 하나가 아예 삭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복은 뭘까요? 또 있어요. A, B, C, C,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 바뀌는 거예요. A, C, B, D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B가 소화효소를 만든다 치자. 소화효소를 만들고 C가 어떤 호르몬 만드는 유전자를 치자. 그래서 원래 정상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 만들고 호르몬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소화효소 만들려고 신호를 보냈는데 뭐가 만들어준 거야? 엉뚱한 호르몬이 만들어준 거야. 호르몬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만들어준 거야? 소화효소가 만들어준 거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생존 자체가 어떨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질병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우리 몸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칼시토닌. 예, 그런 그 유전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혈당이 높고 굉장히 생명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건 이제 유전자 구조적 이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이제 대표적인 예로 또 뭐가 있냐면 고양이 울음소리 중. 진짜 처음 들어보는. 고양이 울음소리 중국 또는 묘성 중이라고 하는데 얘는 5번 염색체의 결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매우 낮고요. 말을 못해요. 말 대신에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 고양이 소리를 내요. 고양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 중입니다. 이게 결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자를 몰라줘요. 순간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 이상 보자. 자, 수의 이상은 염색체의 비분열성이에요.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얘는 염색체가 E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 더 많거나 적은 거야. 교수님, 염색체 더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뭔가 많은 능력을 갖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염색지수가 하나가 더 많거나 적은 거야. 근데 이 염색지수가 더 많거나 적을 때 염색체 비분류 현상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염색체 비분류 현상이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염색체를 일단 시작.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분리돼야 돼요. 그렇죠? 공평하게 분별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나와. 그럼 이쪽은 뭐야? 여기 하나 더 많고 이쪽은 하나가 적어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염색체의 비분 현상 때문에 염색체에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현상을 바로 염색체 수위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 친숙할 거야. 많이 봤을 거야. 다운증. 그럼 사람 많이 살지 않아? 그렇죠. 이 다운증은 되게 흔한 질환 중에 하나야. 얘는 22번째 상 염색체랑 비분이 되는 거야. 22번째. 근데 아까 염색체 수위 이상이 생기면 염색 하나 더 많거나 적으면 염색체 돌면에는 생존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험해. 근데 22번째 이 뒷번으로 가게 되면 이 염색체 넘버링을 할 때 중요한 거. 사이즈가 큰 것부터 키 순서를 쭉 배열하는 거야. 그럼 뒷번호라는 얘기는 염색체 사이즈가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지. 작다는 얘기는 그 안에 유전 정보의 양이 되고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서 비교가 일어나게 되면 살려는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요. 그렇지만 어떨까? 되게 안 좋아. 만약에 1번에 2번에도 문제가 발생했지, 그럼 치명적이야. 이건 죽어요. 살 수가 없어. 너무 유전자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뒷번호에서 비브레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염색 지수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47이야. 하나 더 많아. 다음 중군. 그래서 이 다음 중군 같은 경우는 키도 다운이고요. 그 다음에 지능도 다운이고요. 그럼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다운되기 때문에 다운 중군에 이름 붙였는데 아니요.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박사 이름이 다운 박사야. 그래서 다운 중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페터 중군이라고 있어요. 클라인페터 중군. 그 다음에 터너 중군. 터너 중군. 이거 말고 뭐 초여성 중군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클라인페터 중군은 성 염색체가 3개 있는 거야. X, X, Y. 와 이거 뭐야? 여자예요. 외관상 여자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정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실제로 올림픽도 참가해요. 자, 그 다음에 터너 중군은 성 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여자예요? 예, 전부 다 외관상 여자입니다. 이 클라인페터 중군의 터너 중군은 성 염색체 교지가 발생했는데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서하면 우리 몸 염색체가 있는데 성 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일 뿐이지 얘는 생존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성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생존을 해요. 살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 가능해요. 단지 생식 능력이 없어. 그렇죠? 성 염색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페터 중이나 선호 중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여자로 살아가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인가 거기서 그 여자 복싱이 있었는데 이란 선수인가 하여튼 그 아랍에 있는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선수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됐어요. 여자 아니다. 제 여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영국 선수가 중결승에서 그 여자가 붙었는데 공이 땡 쳤어요. 들어가다가 한 대 탁 맞았거든. 경기 포기했어요. 저 들어. 나 쟤한테 맞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경기 안 할래 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우승했는데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여성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병만 봤을 때는 막 근육이래요. 그래서 남자 같아요. 남자 같은데 Y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염색제 검사한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클라이페터 중군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건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근육이라든가 운동 능력을 물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10m 여자 허들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3연속으로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클라이페터 중군. 능기운동 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초여성 중군 같은 경우는 성염체가 XXX인데 왜냐면 여자 아닌 예. 게 섹시. 어떤 느낌이? 여자 하겠죠. 네. 작은 낙서 춘수씨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것이 바로 염색체 수익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이제 빌드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유전자 돌변이 있다 나간다면 염색체 개수라든가 염색체 모양이라든가 염색체 크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겠지. 단지 염구 안에 들어있는 염기 배열이 잘못됐기 때문에 염색체 모양과 수 크기는 똑같아요. 정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수의 태아가 유전자 돌변이냐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혈형 검사를 통해서는 유전자 돌변을 확인할 수 없어요. 유전자 돌변을 하려면 유전자 분석을 해야 돼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얘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염색체 돌변은 여기 있는 혈형을 분석해요. 배수에 있는 태아들의 혈형을 분석해서 염색체 돌변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를 봤더니 염색체 개수가 하나 더 많거나 적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실, 중복, 여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생긴 모양이 어떨까? 좀 달라요. 다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2번 염색체인데 2번 염색체 사이즈가 작아. 1번이면 2번이야. 그럼 얘가 떨어져 나온 거야. 그렇죠? 결실된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색체 돌변은 혈형 분석을 통해서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전자 돌변 같은 경우는 혈형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반드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럼 다음 종합은 애기 낳기 전부터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혈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염색체가 더 많아요. 딱 태어나기 전에 딱 알 수 있어요. 혈형 분석을 그 통해서. 많은 유전자에 하나 유전자가 많은 건데 그 유전자에 뭐가 들어있어? 그냥 똑같이 염색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의 어떤 상관관계는 우리가 다 풀지 못했어요. 그 상처 났을 때 피가 멈추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요. 혈병이라고 해요. 혈병인데 남자는 혈병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어도 혈병이 생겨요. 여자는 혈병 이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나타나요. 보인자인가요? 그 보인자라고 해요. 두 개가 있으면 혈병이 돼요. 근데 여자는 혈병 문제 없어요. 왜? 태아때가 죽어. 다 죽어요. 혈병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설명했죠? 자, 7번 넘어갑니다. 7번. 자, 그림 어떤 사람의 체제포에 있는 두 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왼쪽부터 두 개 돼 있죠? 근데 전부 다 두 개가 서로 상동 염색체로서 서로 같습니다. 같은데 맨 마지막에 있는 염색체는 어때요? 사이즈가 좀 달라.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사이즈가 서로 다른 염색체가 무슨 염색체야? 성염색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선지 기억 보자. 기억은 아버지에게서 니은 어머니도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는 아빠, 하나 엄마 아니죠. 얘는 통째로 아빠 또 엄마도 물려받았고 이 둘과의 관계는 엄마 아빠의 관계가 뭐야? 엄마 아빠의 관계가 뭐야? 진이 복제의 상물이야. 진이 복제의 상물. 완전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번 라지 2와 스몰 2는 서로 대립 요전이다. 아닌 것 같아. 맞죠? 상동 염색체 같은 부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F가 있는 염색체를 전체 구조를 한번 다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라지 스몰이죠. 여기에 라지, 여기에 스몰이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대기원자야.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라지가 있겠지.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스몰이가 있겠지. 요거와 요것의 관계는 뭐야? 걔는 복제 관계야. 근데 얘하고 얘는 뭐야? 대기적 관계야. 그렇죠? 여기 라지 F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라지 F가 있겠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스몰 F가 있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스몰 F가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바로 대기적 관계고 둘 간의 관계는 대립국제 3이야. 오케이? 네. 오늘 현우 기분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저 오늘 현장체가 막 근데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요? 거울 봤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내가 이게 심하게 공격해도 현우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다그치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준수는 막 발끈발끈하죠. 준수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거울 봤니? 그러면 준수가 막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식인데 현우는 반응이 없어요. 자, 8번 문제 보자. 8번 문제. 자, 그린 가와는 어떤 남자의 체제표에 존재하는 한 쌍의 상등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가 무슨 관계야?
상동 명대지 관계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다음 보자. 어떤 남자라고 그랬죠, 남자. 자, 기억번 가와 나는 모두 상명대지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성명대지라면 가와 나의 사이즈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근데 그거 같으니까 얘가 상명대지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2번 기억에는 대리운전자 라지 A와 스몰 B가 있다. 이건 이제 좀 국어조절 문제인데 라지 A와 스몰 B가 대리운전자 관계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대리운전자 라지 A와 스몰 B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어 문장이 그래서 미음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뒷번도 맞고요. 정답 5번입니다. 국어적으로 조금 거시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라는 게 나랑 대립이. 그렇죠. 그럼 A의 대리 유전자랑 B의 대리 유전자 각각 있다. 이 문장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은 아니요. 그렇죠.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천재인데? 자, 9번 한번 보자. 그림은 세포 가와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제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동물 A와 동물 B의 세포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가를 한번 보자. 가는 사이즈가 모두 다른 염제체 4개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N은 4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N은 4라는 얘기는 얘는 체세포야, 생시세포야? 생시세포인데 지환 왜? 지금 너 어디 보고 있어? 두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라고요. 그렇죠. 생세포죠. 그렇죠? 생세포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게 생세포가 N은 4잖아. 그렇지? 네. 얘가 체세포일 때는 색상이 뭐가 될까? 체세포라면 이해는 8이 되잖아. 2에는 8. 그러니까 이 옷이 다 2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세포라면 2에는 8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가가 B 생물이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자. 나는 2에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A 동물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 동물과 B 동물이 있을 때 얘를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세포인 정자로 구분한다면 A가 2에는 4죠? 2에는 4일 거야. 그럼 얘가 이 A 생물이 갖고 있는 정자나 난자 같은 생세포의 햇살은 뭐가 될까? N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얘는 생세포가 N은 4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 만들 때는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골라낸다는 거죠. 자, 그럼 9번이 근데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죠. 10번. 자, 문제 안 푸신 분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먼저 제20분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읽어봐야지. 안 풀면 훨씬 더 많으니까. 준석이 몇 분에 끝나는 거니? 45분이요. 45분? 네. 50분 하는? 45분입니다. 그래요? 네. 방 주소가 중기였나요? 다음 주사가 출연하는 거? 네. 그건 전기죠. 중기 때 그럼 떼어지는 게 중기. 중기는 송중기 오빠처럼 가지런하게 중간에 되어져 있는 거야. 떼어지는 게 저 말이 방금 외웠어요, 선생님. 왜요? 어떻게 해서? 가지런히. 근데 10번에 기억이 두 개. 그러네. 진짜? 오, 천재인데? 문제 어려워. 그런 건 잘 쳐야 돼요. 혹시 답은 두 개인가요? 아니요. 오케이, 그럼 2번, 4번 아니에요? 아, 저거 진짜 꼼수 저거. 자, 먼저 수업 우리나 시간 드릴게요. 비인 답변이? 네. 자, 보자.
4번 남았네. 4번 있고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핵상 한번 보자. 시우, 얘 핵상은 얼마 되죠? 2에는 6이 되죠. 2에는 6이 될 거고 2에는 6이 될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는 남자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여자란 말이야. 근데 다 똑같아. 똑같은데 D. 이게 달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남. 성염색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스쿼시 되는 거고 얘가 안스쿼시 되는 거지. 그렇지? 요거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뭐야? 남자요. 남자. 이거는 여자요. 여자야. 이렇게 기억할 거야. 수컷, 오. 암컷. 미쳤다. 그래도 이거 잊어먹지 않겠지? 네. 또 여기다 대서 암컷이라 또 여기다 치워 이렇게. 죽는 거야. 알겠지? 네. 지민 나대지 마시고요. 수컷 암컷이야. 자, 그래서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라 다시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한점 보자. 이 기억번 A는 6이다라고 했어요. 2에는 6 맞고요. 기억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니모라 봐봐. 가에서 D의 대립유전자는 2다라고 했어요. 가에서 D의 대립유전자는 2다. 근데 이게 대립유전자 되려면 이거의 대립유전자는 이거다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달라.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건 대립유전자 관계 아니야.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얘를 그냥 상동 염색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서로 같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의 쌍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유전자입니다. 얘는 X고 얘는 Y란 말이어서 갖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전혀 달라요. 대립유전자 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건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안 풀치고 너무 많기 때문에 11번도 열을 풀 수 있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힘들하니까 아직이 표시가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지금 정시현님 영상 못 봤죠, 아직? 네. 네, 그럼 이거 지금 거의 뭐 발라라 얘기겠네요, 그렇죠? 지환이는 8주 전에 영상도 안 봤어. 저 지금 이거 여기는 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해한. 여기는 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여기는 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재가 좀. 지환이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사임이다. 지환이가 이번에 영재고를 쓰는 사실이 아니야. 어디 영재 보세요? 저 인천이요. 인천습니까? 아, 지환이가 원래 서울을 쓰려 했거든요. 어. 근데 서울을 갈 친구들이 많거든요. 양보해줬어요. 자기가 자리. 지환이가 하면 100% 제가 붙게. 운동을 약간 좀 양심적이 아니라 오, 대단합니다. 인천 영재 보시는군요. 지환 붙을 수 있을까요? 뭐죠? 뚜껑 열어봐야 되죠. 뚜껑 열어보면 좋아. 근데 이제 영재고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월컵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축구 지금 무시합니까? 선생님 저희 16강도 못 가요. 아,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레전드가. 월급 기록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신규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때렸어요. 뭐죠? 4강 말하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감독이 갖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근데 선수랑 감독. 저기 시훈 알고 있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 홍명 감독 갖고 있는 월급 기록 몰라요? 최단 시간 내 실점. 레전드가. 아, 킥오프하자마자 25초인가? 안에 한골 먹었어요. 역시. 그래서 공을 이렇게 중앙에서 홍명보한테 탁 패스해줬는데 홍명보 뺏겼어.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한 골 먹었어. 20초치 안 될걸요? 그게 최고 기록입니다. 왜 감독이 된 거야? 레전드는 잘하긴 잘했어. 너 홍명보다 예전에는 홍명보 진짜 사람들이 좋아했어. 예. 왜 예전에 했느냐? 지금도 잘할 수 있는 지금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만. 저기 공격수한테 야 공격수 니네 골 넣어 수비수 니네 골 막아 이게 작전지 간단히 이거죠. 자 11번 한번 보자. 11번. 네. 자 11번 가에서 핵상은 뭐가 되지? 2에는 2가 되죠. 나는 역시 2에는 2야. 그럼 가와 나의 차이점 뭐야? 이건 그냥. DNA 복제 전 크겠죠. 네. 그 다음에 다는 N은 1이겠죠. 네. 자 그럼 12번의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가하고 다의 DNA 양은 같겠죠. 네. 자,
자, 그 다음에 12번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그렇죠? 이거 예,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에버리스였던 거야. 준다 했어? 어떤 얘기하고 먼저 다 풀어야겠고. 그렇긴 했죠. 그 다음 도장 못한 거. 갖고 나가고. 자, 12번 정답. 12번 정답? 5번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4번 했어요. 예, 정답 4번입니다. 야는 자, 그럼 5번을 왜 틀냐 보자.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가시가 다시의 2배이다라고 했어요. 가하고 다시가 뭐가? 가하고 다를 보게 되면 어느 쪽에서 DNA 양이 더 많아? 가가 더 많죠. 그렇죠? 자 보자. 가는 뭐야? G1, 나는 S, 다는 G2입니다. 그래서 G1기에서 S를 지나서 G2를 가니까 가에 비해서 다는 DNA 질량이 2배로 증가되죠. 계속됐습니다. 있나?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아까 어딨지? 여기 쏙 썼네. 야, 그래도 미리 성질도 썼네 이거. 이렇게. 아, 그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도 문제 풀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고 여기서 설명할 게 없어서 저희 경기 아니 주최도 언제 봐요? 볼 겁니다. 다음 주? 바로 볼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우리 마중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기말고사 망했어. 주환이 이번에 시험 좀 잘 보셔야 된다. 예. 지원 맨날 자기가 제일 잘 봤다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지원이가 봐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이거 내신과 이 영대고를 이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내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환이 학교에서 좀 치죠. 맞습니다. 저거 진짜 제가 근데 막 수학 2번을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설마 수학 이걸 막 틀어가지고 막 설마 이 대기까지 막 하고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일단 막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야. 자,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안에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체세법을 이해한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15번 좀 시간 드릴게요. 15번은. 15번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세법 분야입니다.
안 나와요. 15개 정도면 그런 거죠. 네. 실수가. 쓸걸 필요 없어요. 다 폈군요. 자, 보자. 15번 문제. 자, 그림은 유전장이 라지 H 스몰 H 어떤 동물의 지원계 세포 1의 최대부분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자, 여기 1이란 말이야. 얘는 유전자가 라지 H 스몰 H 갖고 있대요. 그럼 라지 H와 스몰 H 두가 H니까 뭐야? 대유전자겠죠? 그러면 염색체가 1번, 2번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라지가 H가 있고 여기 스몰 H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세포분을 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 걔니 복제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이딴 식으로 존재하겠죠. 네. 이거 존재하고 여기 라지 H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을까? 라지 H가 있어. 여기 스몰 H가 있고 여기 스몰 H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서 라지겠지. 그래서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가 나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 기내 현장이 두 개잖아. 요거겠네. 그렇지? 요거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 하나하나, 얘 하나하나죠. 그럼 얘 뭐가 되죠? 한 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대부분을 가지고 잘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정말 땡큐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고 잘 펴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6번, 17번 예, 이것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풀었을 테니까 자, 16번 한번 답 시작해보자. 자, 이해 안 되셨으면 앞발 벗어서 질문하십시오. 16번의 정답은 3번. 그래서 얘기하지 마. 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아, 지금이죠? 보자. 자, 다 봅니다. 구간 3. 구간 3은 전기, 중기, 후기로서 지금 세포 분열하는 식이죠. 그렇죠? 구간 3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했는데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봐봐. 지우구나. 아까 이제 보자. 세포의 염색체가 만약에 두 개 있다 치자. 얘가 분열할 때는 뒤는 복제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쪼개질 때 염색체가 하나씩 나눠가는 것이라는 거야. 염색 분체가 나누잖아.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염색체가 나눠지면 언제 나눠지지? 지민, 염색체가 나눠지면 언제 나눠지지? 염색체가 분비되는 거야.
준수, 연계치는 언제 나오죠? 그렇죠. 감수 분열할 때. 감수 몇 분열? 1분열. 1분열 때. 자, 그 다음에 또 17번의 질문, 요거 17번 한번 써보자. 17번. X축이 DNA 상대이 아니고요. DNA 상대 아니고 Y축이 세포수야. 그럼 세포가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이때 DNA 상대량이 1, 2, 3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해요. 그러면 원래 세포 분하기 전에는 DNA 상대량이 1이었고요. 요 2, 여기 2가 아니죠. 여기 있죠. 2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고 DNA 상대량이 2배로 됐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1에서 2로 갔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사이에서 DNA 복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면서 DNA 복제가 일어날 거고 요 사이에 끼는 누구가? 바로 이게 X가 될 거야. 그럼 요 DNA 상대의 1자리가 뭐야? G1기가 되는 거고 G1기 첫 번째 세포가 이만큼 그 다음에 X기 첫 번째 세포가 이만큼 그럼 얘는 복제가 완료했어. 그러니까 G2기하고 실제 분열하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해되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DNA 복제를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았어요. 어떤 약품 처리해서 DNA 복제 일어나지 않게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 지나면서 이거 숫자는 점점 늘어나. 이거 점점 없어져. 이것도 없어져. 그다음 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높아지겠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 얘네가 세포 분열한단 말이야. 세포 분열해서 G1기로 가게 되는데 G1기에서 X 넘어오지 못하고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 DNA 상장 1만 갖고 있는 세포 수가 급격히 많아져요. 그렇죠? 자, 17번에 저기 빈 17번에 정답이 몇 분이죠? 정답률 100. 아직 정답률 100%의 신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있나? 너도 정답률 100% 도전한 거야? 안 돼. 빨리 말해. 한명으로 줄게. 네, 그럼 너 답 안 하면 저기 시우 시킨다. 시우시면 네, 시우. 너 답 안 하면 너 저기 지원 시킬 거야. 시우가 정답 몇 번? 지원 시. 자, 그럼 내가 릴레이. 얘는 절대로 답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지원이한테 증명하려면 격식 갖춰야 돼요. 답은 다 생각하시고. 자, 한주원. 17번 정답이 몇 번이지? 내가 정답을 물어봐도 실례가 되지 않나? 오이 좋아. 실례가 됩니까? 예. 실례 안 되죠? 예. 저는 예.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이요. 예, 2번이죠? 2번입니다. 2번. 자, 한번 보자. 현재 기억을 한번 보자. 구간 1에, 구간 1 한번 봐봐. 구간 1. 자, 구간 1은 G1기죠. 오른쪽에 있는 그 원그래프 한번 보자. 먼저 G1기가 있고요. 기억 무슨 기야? 기억 X, 니은이 G2, 그 다음에 디귿이 MG가 되겠죠. 구간 1에는 니은의 세포가 있다. 니은이 뭐야? 니은이 G2이죠. 네. G2는 벌써 X를 지났으니까 DNA 상대이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 구간 2에는 디귿식의 세포가 있다. 구간 2가 뭐야? 구간 2가 DNA 상대이 2가 되는 거네. 이때는 디귿 분열기에 속한 세포 맞죠? 분열기에 속한 세포가 여기에 DNA 2가 되는 DNA 이쪽으로 완료했으니까 분열기를 정의하면 주소 너 물통 저기 바닥에 붙었어. 뛰어내. 없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저희 뺏겼지 지금. 나는 오늘 왜 늦었어? 오늘 자율 동안 자율동안에서 제가 저 자율동안이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복잡한 거 치워주는 거야? 아니야 여기 들어가게? 앞에 자리 있었는데 그러면 저 그러면 여기 앉아 여기 치워줄게. 제가 알고 이제 봤는데. 아니요. 선생님 뭐지? 썸네일에 제가 너무 크게 잡혀가지고 너무 당황. 너 봤니? 봤죠? 그 영상을 봤어요. 그걸 왜 잘못 아니야 그거. 내가 그렇게 썸네일 잡고 아니 왜 AI 왜 자꾸 잡는 거야? 저기 학교에서 뭐 어떤 동아리인데요? 수학 동아리.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뒷걸 한번 보자. 다음 수가 나타난 시기의 세포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방수가 나타난 시기 뭐야? M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 2에서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럼 18번 한번 해보죠. 18번.
18번. 자, 18번 이거 좀 시간 드릴게요. 여기 단어도 프린트 안 갖고 왔죠? 단어는 갖고 왔어요. 아니야. 어느 정도는 갖고 오고. 아니, 안 갖고 왔어. 다네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눠줬었죠, 그렇죠? 근데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민 준비하시고요. 너 죽을 준비하십시오. 너 죽을 준비하라고. 전 반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려웠어. 자, 여기 18번 되게 중요해요. 여기 사이즈가 잘 안 나타나니까 요거 가번 잠깐 그림을 설명할게요. 자, 가번에는 청색 2개, 그 다음에 보라색 2개, 빨간색 2개, 그 다음 초록색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청색, 녹색, 보라색, 주황색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색, 보라색, 주황색,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먼저 핵상을 먼저 표현한다. 핵상을. 이제 색깔이 나타내야 되는 색깔이 안 나타내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없으면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이거 18번은 넘어간다. 색깔이 없으면 곤란해요. 색깔 분이 안 돼 있어서 원래 컬러 나오거든요. 18번 넘어갔고요. 자, 19번 한번 보자. 19번. 18번 답이 뭔데요? 1번에는 A와 B가 같은 종이다. A요. 예. 그 다음에 핵상 잠깐 불러드릴게요. 가는 2에는 8입니다. 그 다음에 5시 방향에 있는 세포, 저기 염색체 있죠? 네. 5시 방향에 있는 염색체가 바로 성염색체예요. XY입니다. 이걸 그 같은 걸 막 찾았다가 색깔을 보고 같은 거 찾고 없는 예, 거. 그런 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번은 N은 4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5시 방향에 있는 것이 초록색이거든요. 똑같이. 이것이 성역시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할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4번도 N은 3이다. 근데 3시 방향에 있는 거 있죠? 걔가 초록 색깔입니다. 걔가 Y 성형체예요. 이거를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라는 2에는 8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성형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색깔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네. 자, 그다음 19번.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19번. 아마 주간 테스트는 이쪽 세포분열 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등급고사 평균이 한 50몇 점 되거든요. 근데 아마 세포분열 파트 주간 테스트 보면 평균 몇 점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 거.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 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웠어요. 원래 생각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너무 크지 않을까? 너 영상 봤니 안 봐? 안 봤군요. 안 봤군요. 아, 예. 영상이 더해요.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영상 봐야 될 사람 누가 있지? 너 그때 안 왔었잖아. 봤어요. 안 봤다는 얘기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압축을 해서 세포별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염색체 문제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좀 훨씬 수월할 겁니다. 19번 한번 보자. 19번. 자, 19번은 가는 뭐야? 전기. 저 간기. 네. 간기고요. 이게 간기라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방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의 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막이 있으니까 간기입니다. 간기. 그 다음에 나가 중기. 그 다음에 다가 전기. 그
그 다음에 나가 소비. 나가 날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종의 공략인데, 이거는 이 색깔이 좀 좋은데, 색깔을 분석 좀 보시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가보자. 1번 문제. 자, 염색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주세요. 이거 수능 문제인데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저기 다음 시간까지는 여기 뒤에 있는 감수 분열 문제 다 풀어오십시오. 예. 네. 저기 만약에 또 교재 안 하고 보면 또 카트 해줄게요. 네. 카트 또 해줍니다. 근데 이게 내 카트 해준 건 절대로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데미지를 쌓게 됩니다. 데미지. 문제를 안 풀어오고 계속 하게 돼요. 데미지를 쌓게. 그래서 지금 문제 안 풀고 새로 교재 받은 친구들은 오늘 수업 하루 수업이 거의 그냥 공중에 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온 친구에 비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원 그렇지 않을까? 맞죠? 그렇죠, 맞아요. 자, 1번 정답 몇 번일까? 지민 1번의 정답 몇 번이야? 아무튼 4번입니다. 자, 근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4번하고 4번이네요. 자, 4번은 보니까 여기 뒤에 써있네요. 맨 뒤에 여기 봐봐. 써있죠? 중수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쪽에는 4번 보니까 써있죠? 이름이. 그렇죠? 윤나 이렇게 써있습니다. 됐어. 그죠. 자, 기억을 한번 보자. A는 준수, 나는 윤나의 핵형 분석 결과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A와 B는 부모에서 각각 하나씩 물어봤다. 맞습니다.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물어봤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D번 나에서 간을 때는 염색 분치의 수는 많이 6개다? 아니죠. 염색 분치의 수는 몇 개야? 44개인 거. 44개. 염색 분치의 수. 88개. 그렇죠. 88개. 와. 그렇죠? 네. 여기 상담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거 사진 오래 끝난 거니?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답은 그래도. 예, 다 불러드리겠습니다.